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지난 2018년 12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이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이 시행된 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의 위험은 여전하고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4월까지 넉 달 동안 일하다 숨진 노동자만도 315명에 이르는데요. 그래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업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권한을 가진 원하청 관리자들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만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될 것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논의도 못 해보고 폐기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왜 필요한지 오늘 뉴스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영상에도 나왔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께서 직접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김미수 김용균 재단 이사장 그리고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교수님, 우리나라 산재 사고 사망률이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독보적으로 높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OECD 통계를 보면요. 23년 동안 산업재해 사망률이 예. 우리나라가 21번이나 1위를 차지했습니다. 23번을 조사했는데요. 예. 예. 작년에 85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게 노동부 통계인데 네. 이 통계는 사고성 재해만 포함시킨 거고요. 예. 산업사회 직장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심혈관계 질환이나 네. 과로사 등까지 포함한 직업성 재해 합치면 네. 1년에 한 2,000명 정도가 사망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한 해에 일을 하시다가 한 해에 2,000명. 2,000분이 돌아가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5명 이상이 사망하는 건데요. 네. 매일매일이요? 예. 예. 그 김미숙 선생님 볼 때 제가 참 미안한 게 있는데 네. 작년에 저희 학교에서 강의를 하셨어요. 예. 근데 그때 재단 막 설립했을 때여서 네. 강의 제목을 제가 실무자와 협의해서 용균이를 보내고 재단을 세웁니다. 예.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난 용균이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예. 네. 제목 고쳐주세요. 예. 네. 그 미안함이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가 않는데 이런 유가족이 오늘도 5가정 이상 생기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예. 알겠습니다. 네, 그 OECD 10만 명당 예. 이제 노동재 사망자 수가 2015년 기준으로 영국은 0.4명입니다. 네. 근데 한국은 10.1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국 노동자는 자기 직업 때문에 사망할 확률이 영국 노동자보다 25배 높다는 뜻입니다.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드님이신 김용균 씨를 이렇게 떠나보내시고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사회적으로 열심히 목소리를 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도 안타까운 사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켜보시면서 마음이 정말 착잡하실 것 같아요. 용균이 때처럼 싼 값에 일시킬 수 있는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이 또다시 이윤 앞에 희생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 그 기업이 그 안전과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윤을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반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이런 안전이 방치된 현장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현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네. 그런 사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가 보도될 때마다 정말 더 큰 아픔을 느끼고 계실 것 같아서 저희도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이런 죽음들이 볼 때마다 그 가족들도 같은 아픔을 겪을 거고 저 또한 그걸 보면서 그 아픔이 전이가 되니까 또 다시 아픔을 겪게 됩니다. 계속. 네. 2018년에 김용균 씨 이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교수님, 이게 개정됐지만 허점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허점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위험의 외주화 금지 또는 예. 죽음의 외주화 금지가 그 법 개정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하청 단계를 거칠수록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네. 하청 노동자일수록 산업재해를 많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발전 회사가 5개 회사가 있는데 네. 5년 동안 발생한 노동재해 건수의 97.4%가 하청 노동자가 당한 사고였거든요. 네. 그 김영균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들이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늘어난 것은 좀 긍정적인 면이긴 해요. 예. 그렇지만 도금이나 순, 납, 카드뮴 등 거의 독극물에 해당하는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만 산해 도급이 금지됐을 뿐이지 예. 김영균 씨가 담당했던 네. 발전소의 설비, 유지, 보수 업무, 또 구역 사건이 김군이 담당했던 궤도 사업장의 그 유지, 보수, 수리 업무 등은 네. 도급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뭐하러 법을 개정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진 예. 거죠. 네. 그 두 사건 때문에 법을 개정했는데 예. 정작 두 대상자들이- 노동자가 담당했던 업무가 그 도급 금지는 도급 제한은 이제 금지 업종이 있고 네. 승인 업종이 있습니다. 네. 아예 도급이 금지되는 소수의 업종이 있고 예. 노동부에 승인 신청했을 때 승인 받으면 도급 줄 수 있는 업무가 있는데 네. 이 두 노동자가 담당했던 업무는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은 거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지금 이 또 근무 규정을 보면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한다. 이 규정도 빠졌다고요. 그러니까 김영균 씨 네. 사건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두 명이 일했어도 네. 그때 빨리 그랬겠죠. 멈출 수 있었다 예. 기계를. 예. 구이역 김군 사건도 회사는 김근희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했다는 그 원칙이 2인 1조 근무 원칙이었거든요. 예. 네. 근데 그걸 왜 못 지켰겠습니까? 노동자가 모자라니까 혼자 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네. 그 개정된 김영균법에는 위험한 작업의 2인 1조 원칙도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원칙을 회사가 지키지 않았을 때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겁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위해서 참 우리 어머니께서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하고 계신데 이 법을 봤을 때 아쉬운 점 누구보다 가장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이 법이 통과되고 많이 이렇게 사회가 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뭐 산업재해도 전혀 줄어들지 않고 그래서 정말 별로 바뀐 거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용균이의 그 죽음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고. 그래서 이 위험한 일을 외주를 주면 사고가 나니까. 네. 그래서 통과시킨 법인데 그 속에는 구의역 김군도 용균이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조선업 또 건설업 이런 곳에도 다 제일 사고가 많이 나고 위험하고 이런 곳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죽음들이 네. 하나도 변화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 기업들은 이렇게 사고가 나면 책임도 안 질 수 있게 법적 보호를 받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사고가 나면 말단 직원만 네. 처벌할 수 있고 예. 또 그 이유를 죽음의 이유를 죽은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게 우리나라에 계속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으로 좀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은 그런 걸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위험을 통제할 그것은 구조적 그렇게 모순을 만들어 놓고 네. 통제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고용 형태가 불안해서 일 시키는 거 다 하다가 죽었는데 너가 잘못했다고 책임을 묻는 건 정말 용납이 안 되고 누가 봐도 이거는 허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김영균 씨의 이 희생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공분하면서 법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개정된 내용 보니까 김영균 없는 김영균법이 됐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법을 이렇게 개정하면서 이런 내용 빠지고 저런 내용 빠지고 어떤 이유로 이렇게 빠지게 된 겁니까? 첫 번째는 경영자 단체 반대가 극심했기 때문이죠. 입법 과정에서 국회 직접 찾아와서 기업 다 망하게 할 거냐 네. 항의하기도 했고요. 네. 당시 경제신문 중에서는 산업재 없애자고 공장 다 문 닫게 할 건가 이런 사설을 실은 언론도 있었거든요. 네. 네. 정부 조직 내에서도 보면요, 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부처가 훨씬 그러네요. 많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기재부는 사실 다른 부처 합친 것만큼 힘이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예. 네. 노동자 입장을 대변하는 부처는 고용노동부 정도밖에 없으니까 네. 일단 정부 내에서도 반대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게 있었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노동부가 마련했던 노동부안이 국무회의 통과하는 정반이 되면서 보호 조치가 취소됐고요. 네. 그 정반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국회의원이 될 때 더 내용이 축소돼가 된 거죠. 점점 더 작아졌군요. 근데 말씀 들어보면 지금 기업이 뭐 공장 문 다 닫게 할 건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분법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잖아요.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안전보건에 투자를 하면요. 예. 노동자의 건강이 지켜질 뿐 아니라 기업 경쟁력도 높아진다. 이런 연구 성과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논문 중에는 네. 안전보건 투자가 가장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투자다. 그리고 그 비용 대비 40배 정도의 경제적 이익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런 논문을 본 적도 있었거든요. 네. 한국의 기업들은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를 마치 쓰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쓰는 것 좀 잘못 생각하는 경향을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해온 겁니다. 참 상황이 참 좋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네네. 들을수록 생각이 드는데 이렇다 보니까 지금 산업 현장에서는 노동자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고들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전남 광주의 한 재활용 업체 앞. 이곳에서 일하다 숨진 한 노동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22일 26회의 짧은 생을 마감한 청년 노동자 김재순 씨.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겼던 바르고 따뜻한 본인이 청년이었습니다. 알아서 열심히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 걱정하지 말고요. 아빠나 몸 건강히 잘 챙기시라고. 엄청 정도 많았고 어른들한테도 엄청 예의 바르고 2인 1조 작업이 원칙이지만 그는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파쇄기 옆에서 홀로 일하다 사고를 당해 뭐가 사망했습니다. 걸렸던 모양이에요. 그런 것을 좀 정리해서 깨끗하게 이제 말끔하게 마무리하려고 하는 과정에 미끄러져 가지고 이 업체에서는 6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안전관리는 여전히 소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100%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안전장치라는 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더 보충을 했어야 될 부분이 더 있긴 해. 업체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문을 내놨지만 유족은 진정한 사과는 없었다며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순이가 그렇게 죽어가야만 했는지 과연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자기관리사가 맞는 건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보다 며칠 앞선 지난달 13일엔 강원 삼척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하청 노동자였던 그는 30년 넘게 일하던 일터에서 설비를 점검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사망했는데요. 이곳 역시 2인 1조 작업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년 전 고 김용균 씨 사고와 흡사한 판박이 사고였습니다. 2인 1조였다면 무조건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어딜 크게 다치더라도 그래도 살아는 계시지 않을까요? 원청인 시멘트 업체는 사과했지만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청을 교묘하게 같이 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저쪽에서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의 외주화는 곳곳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죽어도 기업은 책임을 피해갈 수 있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게 현실인데요. 올해로 4주기를 맞은 구의역 김군 사고. 김군은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혼자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전동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그를 추모하기 위해 올해도 추모의 벽이 마련됐습니다. 한 젊은이의 생명을 앗아간 사고에 내려진 처벌은 하청업체 대표의 집행유예, 그리고 원청업체였던 당시 서울 메트로 사장의 벌금 1,0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지난 2008년 40명이 숨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도 사업주에게 내려진 처벌은 벌금 2천만 원뿐이었는데요. 안전을 소홀히 해도 처벌이 가볍다 보니 비슷한 사고는 계속됩니다. 12년 전과 다르지 않은 대형 화재 사고로 지난 4월 38명의 노동자가 또다시 목숨을 잃었고 현대중공업에서는 올해만도 4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위험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희생자만 있고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정말 비슷비슷한 사고들이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사고가 나도 기업에 대한 처벌이 지금 보니까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정을 추진하시는 법이죠? 네, 영상에도 나왔듯이 한익스프레스 화재 사고와 2008년도에 예. 40명 사고와는 완전 똑같습니다. 네. 이 당시 그 40명이 죽었는데 벌금은 2천만 원. 네. 한 사람이 그 계산을 해보니까 50만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목숨값이. 정말 말도 안 된 처벌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그 안전하지 않은 현장을 바꿀 힘이 있는 원청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네. 처벌도 아주 미약한 상태고 벌금은 고작 몇 푼만 내고 그리고 또 기업이 돈과 노력을 들여 위험을 없애고 안전한 현장을 작업장을 이렇게 되면 만들려고 그렇죠. 하지 않을 것이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그 대책들도 그때도 네. 나왔지만 네. 탁상 공론에만 머물러 있고 네.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으니까 네. 또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네. 이것이 그냥 노동자가 일하다가 사망을 할 때 기업주들한테 강한 처벌을 해야만 재발 방지 대책이 세워진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안전 대책을 마련할 비용보다 네. 벌금을 싸게 먹히고 처벌도 솜방망이고 용균이처럼 그렇게 노동자의 목숨이 가볍게 여기는 한 네. 이런 죽음들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래는 이 정의당의 고 노회찬 의원이 2017년에 세월호 3주기를 맞아서 발의했던 법안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게 지금까지 제대로 논의조차 해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핵심은 두 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기업이 지켜야 할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사망사고 발생한 경우 네. 좀 전에 본 동영상에 나오는 모든 사고들이 예방할 수 있는 사고들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업주 및 경영자에 대해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 네.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의 형에 처한다는 것이고요. 네. 현행 법에는 최저형 규정이 없습니다. 예. 벌금 상한은 1억 원에 불과하거든요. 게다가 경영진들은 여러 가지 핑계로 처벌받지 않고 네. 처벌받아도 집행유예 정도를 받는 경우 상당히 많았고요. 네. 또한 경영진 개인에 대한 그 처벌과 별개로 양벌 규정을 둬서 네. 해당 법인에게 부과하는 벌금형을 10억 원 정도로 이제 상향 조정한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재해에 대한 정부 책임자 처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노동재해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 벌금형으로 담당 공무원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네. 흔히 관표란 말도 있는 것처럼 예. 공무원의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재해 사망 사고를 줄여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범위도 넓어지고 강도도 세진다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 개원 앞두고 지난주에 산재 피해 유가족 그리고 시민단체 해서 136개 단체 그리고 정당이 모여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발족하셨는데 이사장님께서도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계시죠? 네, 국민의 목숨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고 이것은 토론의 대상이 절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조위 발표했을 때 용균이는 업무 수칙을 다 지켜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법적으로 기업한테 제재할 수 없다는 게 저희는 납득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용균이처럼 억울하게 죽어갔는데 대부분 당사자의 실수로 몰고 갑니다.
그런 것이 정말 놀라웠고요. 네. 기업은 권한과 이윤을 가져가면 그 사고 책임 또한 져야 한다고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산재 사고가 날 때 안전이 방치되고 네. 그리고 구조적 모순 때문에 모든 사고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것이 노동자의 실수로 치부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기업이 노동자의 안전을 배려하고 네. 그리고 조금만 설비 투자를 하면 많은 재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기업도 많고 이제 OECD 국가잖아요. 근데 경제 규모가 전 세계 12번째 그러니까요. 큰 나라죠. 근데 다른 나라들은 그러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벌하고 있습니까? 대표적 경우가 이 영국인데요. 예. 영국은 기업 살인법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2007년도에 도입했습니다. 기업이 지킬 법을 지키지 않아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살인에 준하는 처벌을 하는 거죠. 네. 매출 규모에 따라 벌금 양형이 정해지는데 실제로 2011년에 이트넨 코츠월드 홀딩 사건 때에는 네. 기업 연 매출액의 25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 적도 있고요. 기업 매출액의 250%요. 네. 예. 2014년 모바일 스위퍼즈 사건 때에는 회사 자산의 15배에 해당하는 벌금 물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 회사는 거의 도산하라는 뜻이거든요. 네. 굉장히 경영상 어려움이 겪겠지만 그렇게 함으로 사회 전체 비용을 줄이는 거죠. 그렇겠죠. 그동안 발생했던 대형 그 노동제 사건들이 우리 회사에 미친 피해가 얼마나 큰 생각해 보면 그럼요. 네. 이런 조치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영국은 이거 도입하고 어느 정도 그럼 실제로 줄었습니까? 실제로 제가 아까 영국이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0.4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법 도입하기 전에 0.7이었습니다. 아. 10년 만에 절반 정도로 줄어든 거죠. 그랬군요. 예. 이제 저희가 마무리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시는 이런 사고가 정말 발생해서는 안 되잖아요. 김용균 재단을 만들어서도 지금 노력해 오고 계신데 지금 재단에서는 또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처음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어디한테 도움을 신청해야 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처럼 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을 주고 그리고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네. 재단 협력하기 위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런 재해를 당했을 때 가족들의 권리, 네. 또 언론 대처, 그리고 산재 대응 매뉴얼을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알리고, 예. 그리고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는 피해 가족을 네. 만나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용균이 같이 안전 무방비 상태인 비정규직들 우리나라에 일터에 너무 많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